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쇄골의 가운데 부분 쇄골 간부 골절의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이라는 것은 가슴의 가운데 있는 흉골과 어깨뼈를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쇄골 간부 골절이라는 것은 쇄골의 가운데 부분 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쇄골 골절의 원인으로는 주로 젊고 활발한 성인에게서 직접적인 타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치료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환자의 활동성, 요구 수준, 골절의 전이 정도, 그리고 골절이 얼마나 단축되어 있는지, 분쇄 골절의 유무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를 할지 수술적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쇄골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주로 팔자붕대를 하게 됩니다. 팔, 다리 뼈에 골절이 있을 때는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하게 되듯이 쇄골 골절이 있을 때 팔자붕대가 일종의 기부스가 되겠습니다. 팔자붕대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최대한 등 뒤쪽에서 당겨줘야 됩니다. 아프다고 몸을 움츠리게 되면 쇄골 골절이 이렇게 겹치게 되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붙는 데 비해서 최대한 등 뒤쪽을 당겨서 쫙 당겨주면 쇄골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골절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팔자붕대를 하는 적응증으로서는 첫 번째로 뼈가 겹쳐지는 것과 골절 전이가 적을 때, 골절 전이가 심하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완전히 어긋나 있는 상태, 뼈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뼈가 저절로 붙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뼈가 서로 맞아져 있으면서 뼈가 이렇게 단축되지 않은, 어긋나지 않은 그런 상태일 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쇄골 골절과 동반된 신경 혈관 손상이 없을 때, 세 번째로는 요구 수준이 낮을 때, 예를 들면 환자분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 빠른 복귀가 필요가 없고 내과적인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하는데 부담이 클 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 즉 팔자붕대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인 팔자붕대를 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에서 15%에서 분류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뼈가 이렇게 덜 맞아 있을 때 팔자붕대가 하고 있으면, 특히 뼈가 이렇게 좀 뼈끼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류합, 이게 10에서 15%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 20%에서 부정유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유합이라는 것은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약간 각 형성이 있다든가 이게 겹쳐져 가지고 단축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어긋난 상태에서 이렇게 붙는다는, 이게 부정유합이 똑바로 붙지 않고 약간 삐뚤게 붙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용적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뼈가 겹쳐져 있다든가 각 형성이 돼서 튀어나와 있다든가 하면 겉으로 봤을 때도 쇄골이 튀어나오는 그런 미용적인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깨 기능에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쇄골 골절의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방성 골절일 때, 개방성 골절이라는 것은 외부 상처가 있으면서 골절이 있을 때,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골편이 외부 공기와 노출이 되었다든가 외부로 나왔다가 들어갔다든가 했을 때가 개방성 골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거상이 동반된 전이 골절입니다. 뼈가 많이 어긋나다 보니까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려고 피부를 막 찌르고 있는 상태, 그런 경우에도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쇄골 아래쪽에 있는 동맥이랑 정맥, 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입니다. 네 번째로는 쇄골 골절과 견갑골 골절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깨 주위에 있는 뼈에 여러 개의 골절이 있으면 그 골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쇄골을 수술적 치료를 해서 고정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골절 전이가 심할 때, 부러진 골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로서는 도저히 뼈가 연결될 수가 없고 골류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측이 쇄골 골절이 동시에 있을 때, 왜냐하면 양쪽이 골절이 있으면 비수술적으로 치료했을 때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수술해서 고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7번째로는 쇄골 아래쪽에 있는 상완신경총, 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수술해서 신경수술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속판 고정술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골수강내 고정술이라고 있습니다. 쇄골 골절 뼈 안쪽으로 뼈를 박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골수강내 고정술을 시행하였지만 현재는 거의 시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류합 같은 합병증이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주로 이건 하지 않고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했을 때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골류합률이 94%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수술적 치료는 뼈를 고정해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골류합되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을 종합해보면 수술한 거랑 비수술한 거랑 비교했을 때 수술했을 때 골류합 기간이 약 2분의 1 정도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속을 이용해서 고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뼈가 붙고 나서 금속 내 고정물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의 가능성은 1% 미만으로 아주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합병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속 내 고정물에 의한 불편감. 쇄골 뼈 위에다가 금속판을 대기 때문에 나중에 부기가 빠지게 되면 금속판이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약간 불편감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특별한 불편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절개해서 수술했기 때문에 감염의 발생률은 1% 미만으로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쇄골 아래쪽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또 손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주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술을 했는데도 분류합,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뼈가 붙기 전에 빨리 움직이거나 힘을 쓰게 되면 이게 뼈가 붙기 전에 쇠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러지는 것을 메탈 페일리어 혹은 금속 부정이라 하고요. 일곱 번째, 수술을 하다가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을 고정하다 보니까 어깨 관절이 굳어서 나중에 유착성 관절 낭염 혹은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